1번에 자 여기 행정기본법상 이런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행정기본법에 여러분 행정 재심사제도 그 다음에 이의신청제도 꼭 조문 읽고 시험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의신청에서 통상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맞고요. 2번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만료일이 아니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전형적으로 조문을 살짝 오는 거죠.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통지합니다. 3번 이때 이의신청하면은 심판은 못하나? 아니, 심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요거 조심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요게 포인트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까? 아니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요거 조심해.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통치 행위에 관해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때 자 여기서 1번 자 1번 자 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에서 자 딱 마지막에 봤더니 국헌 문란의 목적 심사 못하네 할 수 있니? 할 수 있지. 1번 X. 2번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어요. 헌법재판 대상이 되었어요. 정치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떠오를 사건은 무슨 사건? 수도 이전 특별법 사건. 주목. 수도 이전은 무슨 문제? 정치 문제 맞지? 그러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 이전 법이 위헌인가 합헌인가 여부는 법률 문제. 그럼 당연히 재판 못하네 할 수 있니? 할 수 있다. 2번 O. 3번 서훈 취소. 또 뭐 있었니? 한미 훈련. 요거는 통칭이가 아니었다 이거지. 자 4번. 자 여러분 자 우리 수도 이전법의 쟁점 첫째 수도 이전 문제는 정치적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무슨 행위는 아니다? 통치는 아니다. 하나. 방금 받은 수도 이전을 담고 있는 그 법이 위헌인가는 법률 문제. 재판할 수 있다. 둘. 그 법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인가는 무슨 행위? 통치행위. 단 아무리 통치해놔도 국민의 뭘 침해한다? 기본권 침해할 때는 재판할 수 있다. 여기 포인트였지. 그래서 2번에 2번. 3번. 자, 법치 행정에서 올바른 것은 1번 O. 자, 2번에 침해 유보설에서 자, 잠깐만. 말장난치는 문제인데 침해 유보설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국가로부터 벗어났을 때의 자유지. 그러면 인입니까? 아웃입니까? 국가로부터 자유, 프롬 또는 아웃이지. 근데 반대로 급부유보설의 핵심 복지야. 복지는 국가의 행정을 통해서 받아야지. 그럼 국가로부터 자유입니까? 국가를 통해서 자유입니까? 행정을 통한 자유해야지.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됐어. 요렇게 말장난식이 또 뭐가 있었니? 법률 위헌칙은 법이 없을 때 문제, 있을 때 문제야. 법이 있는데 그걸 어기니까 문제고, 법률 유보원칙은 법의 근거가 필요한데 있어서 문제, 없어서 문제. 없을 때 이런 것도 말장난치는 거지. 그래서 2번은 서로 반대야. 침해 유보서는 행정에 대한 자유. 그래서 이때 반대로 급유보서는 행정을 통한 자유. 자 3번 요거는 소유자 동의. 자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하면 뭐에서 차이가 납니까?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추진할 때 하고 소유자가 직접 추진할 때.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 이때 소유자 동의는 중요한 요건이야, 절차 요건이야? 요건 단순한 절차 요건. 그러나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을 추진할 때 동의는 요건 단순한 절차 요건이야,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야? 요건 중요사항. 그래서 요건 비중요, 요건 중요사항. 그래서 포인트는 뭘 봐라? 누가 하는가를 봐라. 조합이 하냐, 소유자가 하냐 달라지지. 그래서 이것은 소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중요사항 맞죠? 3번 X. 4번 위 명령은 근거 필요하지만 집행명령은 없어도 되죠? X. 몇 번? 1번.
자, 4번의 기억. 4번의 기억. 자, 내가 요거 기본 수업할 때 두 개 번갈아 가면 되지. 첫째는 주유소. 두 번째가 뭔데? 요거 색시보이 사건. 고시된 지 며칠밖에 안 지났니? 8일밖에 안 지났으면 바로 과징금 때려야 돼. 그냥 경고해야 돼. 경고해야지. 그럼 요 과징금은 적절하다, 과잉이다. 과잉이다. 위법하다 해야지. X. 자, 리언은 헌법재판소 최근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최근 판례 중에 더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몇 회 2회 이상 위반했으면 처벌이, 너가 이 처벌이 적정하다, 너무 심하나? 음주운전 2번에가 걸려가지고 징역 3년 살고 왔다. 적정하니? 부족하다고? 너 인간이가? 너무 심한가 이가?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 첫 번째가 이때 2회 이상 그랬는데 내가 1회 위반 언제 했노? 15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안 하다가 우연히 실수로 다시 2회 했어요. 15년 지났어. 그래도 2회잖아. 맞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1회 언제 했노? 작년에. 2회 언제 했노? 올해. 연달아 했어. 어때? 어느 게 처벌 필요성이 더 큽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아이가. 맞지? 그러면 이런 최소한 1회하고 2회 사이 텀이 어떤지 그 기준이 있어야지.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 두 번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2년 이상 5년 이하까지 징역을 부과할 상인가에 비해서 형벌이 적정하다, 너무 과잉이다, 너무 세다 본 거야. 그래서 결국 비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하다 본 케이스야. 니은 X. 요거는 현재 최근 판례 기억하시다. 그 다음에 뒤끝. 자, 요거는 키워드 두 개를 따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야. 여기서 일단 문제 푸는 실마리.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 밑줄. 그럼 어디 줄 쳐볼까? 지역개발세 밑줄. 자, 아무런 상의 없이는 그 다음 실마리라고 하는 게 주목. 울산지방항만해운청장은 국가기관이야.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는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지방세를 자기가 세금 면제주기에 약속할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약속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뭘 했어야 돼? 상의 했어야 하는데 상의 안 했지. 그러면 견해표면 있어 없어? 없다. 따라서 X. 그 다음 리얼 O. 그 다음에 요거 아직 확정 안 됐죠? 그럼 신뢰보 안 되지? O.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5번에 신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장기 요양기관에 폐업 신고하고 요거 노인 요거 1번 판례 꼭 기억해라. 최근 판례입니다. 수리를 필요한 신고다. 자, 2번 O가 X가. 자, 어디 줄 쳐볼까? 두 개 문장. 첫째, 가설 건축물 신고 밑줄 쳐봐. 그 다음 두 번째, 인허가 등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이 두 개를 가지고 풀어보자. 자, 여러분 통상 인허가 의제에서는 A 허가할 때 B와 C 허가가 같이 받은 것으로 간주된 걸 인허가 의제라고 하지. 그럼 인허가 의제가 되려면 A 허가할 때 B, C 요건 무시해야 돼? 있어야 돼? 갖춰야지. 그럼 이런 인허가 의제가 되려면 반드시 근거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이 가설 건축물은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인허가 의제 사항이 아니란 뜻이야. 그럼 인허가 의제 사항이 아니야 말은 그냥 단순 가설 건축물 신고에 불과해. 그러면 단순 가설 건축물 신고는 무슨 신고에 불과해? 본래적 신고에 불과할 뿐이란 뜻이야. 그럼 본래적 신고에 불과할 뿐이니까 뭐 개발 행위 허가 기준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지. 그럼 그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리 거부할 수는 없더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2번 O. 3번 O가 X가 뭐가 들렸노? 일반적 건축신고 고담을 마찬가지로 여기 들었지. 마찬가지야 달리 봐야 돼. 달리 봐야지. 왜? 그냥 건축신고는 무슨 신고? 본래적 신고.
말장난을 요번 시험에 이번 오늘 시험에 많이 좀 쳤어. 내가 문제 만들 때 심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최대한 좀 꼬투리를 많이 잡아가지고 있는데 그런 꼬투리 잡는 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하면 뭐가 떠오르지? 요 판례 제주일보 사건이지. 자, 그 사건 다시 한번 하자. 원래 A 회사가 제주일보사였어요. 근데 오랫동안 신문을 발행 안 해왔었어. 그러자 B 회사가 그럼 내가 당신 회사 신문 명칭을 우리가 좀 쓸게 명칭 사용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고 제주일보라는 신문을 발행했어. 근데 A 회사가 사업체를 누구에게? C 회사에게 양수양도합니다. 자, 양수양도는 뭘 해야 돼? 신고하고. 양수양도 신고는 뭘 해야 돼? 수리해야 되는 신고야. 근데 수리해버리면 졸지의 타격은 누가 받아? B 회사가 신문 발행 타격 받지. 왜? 더 이상 제주일보 명칭을 쓰기가 힘들어지겠지. 그럼 이때는 B 회사도 이것에 대해서 다툴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기억해라. 제주일보 난 바로 마지막 법률상 이길 수 없어? 있다고 생각해도. 그래서 4번 O. 자, 그 다음에 6번에 요번에는 문제 만들면서 최대한 기본법을 문제 곳곳에 다 심어였는데 1번과 같이 아예 기본법 통째로 문제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특히 거기서 새로 시행되는 제2심사 제도, 이의신청 제도 이런 거 있죠. 꼭 그 시험 취지에 여러 번 기본법 조문을 좀 읽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6번, 1번도 행정기본법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일단 키워드가 뭐지? 아니, 먼저 문제 푸는 실마리가 뭐지? 세금이잖아. 세금은 국민의 의무를 부과하니까 매우 엄격해야지. 그럼 함부로 유초 확장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O. 자, 3번 단골 턴이 나던 지문. 앞에 위임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처분 기준 정하면 법규야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 4번 예측 가능성 유무는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또한 하나 더 예측 가능성에서 이때 구체적 위임에서 구체적이란 말은 예측 가능성인데 이 구체성의 정도는 위임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 자, 그리고 이런 예측 가능성은 인간이 양가는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조례나 규칙에 위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지. 해서 4번 X. 자, 7번의 기업, 마사회, 무슨 관계? 사법관계. 니은, O. 자, 뒤끝, 항만 명칭. 주목. 요 항만 명칭은 부산하고 그 다음에 경남 사이에 신항이 만들어졌어요. 그 신항의 위치가 좀 더 어디 쪽에 가깝습니까? 마산 쪽에 가까워. 그렇지만 명칭이 부산 명칭 지인데 이게 부산하고 경남하고 갈등이 심했어. 그러나 항만 명칭을 부산으로 하냐 경남으로 하냐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냥 기분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럼 명칭을 어느 지역 이름 썼다고 해서 실제 국민의 권리와 관계없는 거잖아. 그럼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자. 항만 명칭. 그 다음에 자 요거 리얼 요거 몇 번 했죠? 연구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 중지는 공권력의 발동 뭐가 있다? 처분성이 있다. 미음은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돼? 전직이사냐 현직이사냐. 요건 전이사니까 X. 리얼은 뭘 중점을 둬야 돼? 요거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A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 줄 때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지. 원천 징수하는데 소득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 더 내야 되잖아. 일단 A 회사 명칭은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 직원은 소득세 원천 납세 의무자 또는 소득 귀속자. 그러면 세무세 세금을 직접 갖다 주는 것은 직원이야 A 회사야? A 회사.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금액 변동 통지하면 처분성 있고 반대로 누구에게? 직원에게 하면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간접적이지. X.
그래서 요거 나오면 누구한테 하는가를 봐. 누구한테야? 원천 납세 의무자야, 원천 징수 의무자야. 징수 의무자니까 이때는 O입니다. 만약에 바꿔서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 금액 변동 통제해 버리면 이때는 OX야. X가 됩니다. 그거 조심하고. 자, 요건 처분성 있죠? 몇 번이고? 2번이가. 자, 그 다음 8번에 1번. 이거 많이 했죠? 재량이 있을 때는 안 되지. 자, 2번. 자, 잠깐만. 면접하면 일단 판단 여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판단 여지 영역이지만 아무리 면접이라도 면접과 무관한 네 집이 어디고, 아이고, 우리하고 같은 마을이 아파트에 사네. 학생은 고등학교 어디 나왔노? 저는 어느 K고를 졸업했습니다. 어이, 우리 후배님이네. 시장이 버젓이 면접이다.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면접의 재량 한계를 벗어났지. 그러면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하다는 뜻이야. 2번 O. 3번은 뭐가 떠오르노? 스티븐 유 사건 주목. 맨 처음에 그 17년 전에 여기서 그 파동이 발생하자 결국 쫓겨났지. 쫓겨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당시 17년 전 이때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입국 뭐가 됐어요? 금지가 되고 17년이나 지났어요. 17년이나 지나가지고 뒤늦게 당시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발급 신청했는데 대사관에서 이때 신청을 거부하면서 뭘 고려했는가? 이 사이에 뭔가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는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17년 전 단지 이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17년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정이 변화 고려하지 않았지. 그럼 이것은 재량의 한계 중에 세 가지 일탈, 남용, 불행사 중에서 어디로 포함될 수 있노? 형량을 안 했지. 형량 안 했다 뭐지? 재량의 불행사. 그럼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하다 보는 거지. 그래서 이때 3번 자 이때 적법하지 않다 X. 그 다음에 4번 별표. 자 요거 물으면 난이도가 기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심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자 판단 여지하고 재량은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왜? 결국 재판이 힘드니까. 그럼 이거는 판단 여지와 재량의 구별을 긍정하고 있어, 부정하고 있어. 구별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 부정하는 쪽에 하면 다 뭐라고 통일시켜 버립니까? 재량으로 통일시키는데 이것은 학설의 입장이야, 판례 입장이야? 판례 입장이야. 요거 물으면 요건 그냥 기본 문제고 약간 난이도 올라가면은 뭐까지 물을 수 있냐? 그럼 판단 여지와 재량은 아니야. 분명히 달라. 구별해야 돼. 라고 물을 때는 구별 부정설이야, 긍정설이야? 긍정설인데 이쪽은 학설의 다수 입장이야. 그래서 학설의 다수설과 판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난이도 올라가면 뭐까지 물을 수 있니? 그럼 뭐가 다른 데까지 물을 수 있어. 어떤 점이 다른 데까지 물을 수 있어. 그럼 뭐가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해서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에 불확정 개념을 해석하는 요건의 문제고 재량은 효과에서 재량을 줄까 말까 효과의 첫 문제다. 또 하나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을 법정에서 법관이 해석하는 입법의 문제야, 사법의 문제야? 사법의 문제고 재량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재량권을 줄까 말까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법의 문제, 입법의 문제야. 입법의 문제. 요 두 가지를 기억해둬. 그러면 자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때 4번 우리 판례 묻고 있지. 판례는 별도로 구별하고 있나 그냥 같이 보고 있나? 같이 보고 있지. X. 9번 다음 중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자
인허가 의제되기 전입니까? 의제된 이후입니까? 이후의 문제야. 칠판은 봐. 이게 인허가 의제가 되기 전과 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A 허가를 신청하고 A 허가를 받고 그리고 그 뒤에 B, C 허가가 간주가 되었어요. 의제가 되었어요. 그럼 의제가 되었단 말은 무슨 뜻이야? B와 C 처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처분이야. 이미 B, C 허가 받은 거야. 그럼 B와 C는 존재하는 처분이야. 그럼 자체가 독립적인 처분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그 이후에 만약에 이후에 B와 C를 별도로 직권 취소나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철회 못하냐 할 수 있니? 할 수 있고 B와 C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 못하냐 할 수 있니? 할 수 있다. 왜? 이미 B와 C 허가는 뭐하니까? 존재하니까. 그래서 9번의 기억 옵니다. 니은 자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서 자 여러분 인허가 의제 인허가 행정청은 인허가 처분 기준을 주된 인허가청으로 보내주고 주된 인허가청은 이걸 통합해서 공표한다라고 나와 있죠. 어디? 절차법에. 다만 이렇게 통합해서 공표하는데 기준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지. X. 그 다음에 뒤끝하고 리얼은 행정기본법의 규정이다. 맞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자, 요건 위헌 테마. 대부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이미 불가증력 발생했다. 그럼 소급해 안 해? 안 하지. 미치지 않는다. 오. 자, 이 니은 되게 많이 났죠? 자, 보지 말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안 내고 있어. 체납 상태야. 강제징수 들어오기 직전이야. 근데 마침 그 근거된 법 위헌 났어. 그럼 이때 체납 처분은 단순한 취소하자요, 무효하자요? 무효하자로 갔지. 그래서 니은 위법하다, 무효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뒤끝. 자, 칠판 한번 봐. A법이 있고 A법에 따라 처분했어. 자, 이때 두 가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A법이 이미 수개월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뭐가 되었어? 위헌났어. 그럼 이때는 그 처분도 이건 누가 봐도 위헌난 거 알고 있어야지. 그럼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예요. 자, 처분 후 위헌이야? 처분 전 위헌이야? 전 위헌이야. 반대로 처분할 때는 괜찮았는데 처분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났어. 그럼 이럴 때 그 처분은 자 그냥 간단하게 나올 때는 원칙이다. 간단하게 나올 때는 원칙인데 그럼 통상 이것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니까 위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지. 그럼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때는 명백하지 못해서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가 되는데 예외를 물을 수 있다. 보통 예외 물으면 이미 90일 지났어. 뭐가 발생한 상태야? 불가증이 발생한 상태야. 요걸 그때는 판례소밭 했었지. 이때 요거 예외를 물을 때는 일단 문장이 길어진다. 문장이 길어지면서 두 문장이 나오는데 그 두 문장을 개치해야 돼. 그럼 예외적으로 어떨 때 무효가 되나? 그럼 요 무효가 되는 거 물을 때 꼭 따라 붙는 말이 있어. 그 따라 붙는 말이 뭔데? 첫째, 무효로 하더라도 뭘 저해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고 둘째, 상대방을 뭐 할 필요가 크다? 구제할 필요가 클 때 요 두 개가 꼭 따라붙어. 그럼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요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자, 뒤끝 O입니다. 리얼은 요건 어디서 나올 만한 문장이고? 그렇지, 국가배상법이지. 주모. 처분 후에 근거법이 위헌났어요. 그럼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지. 보지 말고 결과가 위법하지. 그렇지만 결과가 위법하지만 위헌나기 전에는 공무원은 그게 왠지 모르잖아. 그럼 공무원이 법령 부지라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바로 고의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맞습니다. 1번이죠. 11번에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야, 이 형이 또 100%가 또 몇 문제 있네. 전부 다 맞추면 100%가 넘는데. 울산은 저번 주부터 했거든. 울산은 100% 안 나고 대신 아주 특이한 0%가 났어요. 정답률. 저는 다 틀린. 난 문제가 오류가 있나 싶어서 봤는데 오류가 없어. 그것도 매우 드문 현상이에요. 그래서 격려를 칭찬했어요. 아, 이렇게 드문 걸 전부 0% 맞췄다니 대단하이. 11번의 기억. 자, 요거 아닙니까? 요것도 판이 몇 번 했죠? 도로죠. 도로인데 요쪽은 일반 사용, 이쪽은 특별 사용. 그럼 어느 부분만 점유 허가를 해야 돼? 일반 사용이야, 특별 사용이야? 특별 사용. 그런데 7월 달에 이 전체를 묶어서 점유 허가를 했어. 그리고 점용료로 1,000만 원 부과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10월 달에 상대방이 이 제기 들어오자 그렇네. 일반 사용할 부분은 점유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 그 일부를 빼고 점유허가의 일부 취소합니다. 요거는 하자의 치유예요? 아니면 그중 일정 부분을 취소하는 일부 취소예요? 일부 취소가 돼. 그럼 문제 생기지. 그동안 다 묶어서 1,000만 원 받아왔는데 액수 낮춰줘야지. 뭐 700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그동안 300만 원 오버해서 3번 더 받았잖아. 그럼 그건 무슨 이득이 돼? 부당이득. 둬야 돼? 환수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겠지. 해서 이런 문제. 따라서 이건 일부 취소로 봐야 돼. 기억 X입니다. 자, 니은 취소의 취소. 자, 취소의 취소는 뭘 봐야 돼? 원처분을 보자. 원처분이 세금 아니면 입영, 즉 침해적 처분이면 끝을 보자. 끝에 당연히 소생합니까?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되고. 반대로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소생한다. 그러면 니은은 뭐였니? 원처분이 세금 부과니까 마지막 소생이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지. 니은 X. 자, 뒤끝. 요거 최근에 지금 제작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다. 요 사건 뭐였니? 땅 주인은 갑인데 알지? 을이 자기 땅이 없어. 그래서 갑의 땅을 쓰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건축허가 신청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집 짓기 전에 둘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되자 을은 가버렸어요. 그러면 허가는 받았는데 건축을 정작 하지 못했어. 근데 땅 누구 땅이야? 갑의 땅이에요.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납니다. 왜 허가 안 됩니까? 선생님 이미 거기 허가 나 있습니다. 종전에 누가? 을이 허가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근데 갑은 처분에 상대방이 3자야. 3자인데 그 을의 허가 때문에 자기 재산권에 묶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갑도 3자지만 이때 이어 철회, 건축허가 철회해 주시오.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없어? 있다. 다툴 수 있다. 그래서 뒤끝 O. 그 다음에 리얼. 자, 이러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공익과사에 형량해야지. 단 이렇게 형량하는 것은 어느 취소는 정되지 않는다? 쟁송 취소는 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O. 그 다음 미음. 소송과 직권 취소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얼마든지 행정청은 직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보지 말고. 그러면 소송 중에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무슨 이익이 없어? 소익이 없어. 그럼 각하되겠지. 두 번째,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 중에 그럼 이번엔 취소 아니라 행정적인 봐줄게 해가 3개월 정지로 바꿨어요. 그럼 상대방 그것도 싫다 이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때도 소익이 없나? 영업허가 취소를 받은 자가 소송 중에 행정청이 3개월 정지로 바꿔버렸어. 이번엔 취소는 아니고. 그럼 이때는 원고는 나는 그것도 싫다 이거야. 그럼 이때는 뭐를 적용해야 되겠니? 그냥 원처분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증경 감은 그거 아닙니다. 이건 어느 파트가 내주노? 재판 중 처분이 변경되었지. 그럼 변경된 처분에 따라서 뭐도 바꿔줘야 돼? 소의 변경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딱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얼마든지 직권 취소할 수 있죠? X. 몇 번이고? 2번이가. 자, 12번. 자, 공법상 계약에 관련해서 틀린 것은 기억. 요건 행정기본법 5. 니은도 행정기본법이야. 그럼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 계약을 선정할 때 공공성과 함께 3자의 이해관계도 뭐 해야 돼? 고려해야 되죠? 니은 X. 뒤끝 최근 판례. 국가계약법 단서에 의해서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럼 이 말은 꼭 계약서에 할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때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했더라도 의사 합치가 있다라면 계약효를 인정한다. 오. 리을 별표 땅땅땅 치고 요거 최근에 몇 년 동안 집중해서 나왔던 문제. 기억합시다. 자원 회수 시설 기억합시다. 최근에 요거 한 4, 5년 동안 몇 번 나왔는데 요 지문이 한 서너 번 나왔어. 그럼 외워두자. 그럼 앞으로도 자주 인용된다. 자원 회수 시설 나오면 바로 쳐. 사업업상 계약. 쌤 이게 뭡니까? 너가 왜 무슨 쓰레기 다 수거하잖아. 그럼 그 수거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폐기할 소각은 소각하겠지. 그 어디 소각할래? 분명히 소각장이 있어야 될까 이거. 그럼 소각장 만들려면 그 동네 주민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또 반대할 거 아니야. 그럼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각종 혜택 주겠지.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그래가 이때 어느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했더니 주민들 결사 반대했는데 주민들 뭐 맛있겠나 애를 먹었어. 그래 거기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는 대신 거기에 엄청나게 좋은 찜질방, 사우나 지어가지고 동네 주민들은 공짜. 그냥 오시면 그냥 갔어. 되게 시설 좋아. 좋고 그럼 일반인들은 목욕비가 보통 한 7, 8천 하잖아. 근데 목욕비 500원, 1000원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서로 간에 상생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쓰레기 재처각하면서 거기 부대시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원 회수시설, 부대시설의 운영 나오면 결론 뭐였지? 사업상계약. 주목. 정보와 지원 사업 나오면 뭐였지? 공법상계약. 산업단지 네 글자 나오면 그때 뭐고? 처분. 이렇게 딱 연결시켜. 그리고 무슨 예술 단원, 보건이 공법상계약. 알겠죠? 그 다음에 자 국방부, 국방일보 하게 되면 딱 여기서 고용계약 해지할 때 이유 부기할 필요가 없더라. 뭐 이런 거 조심해 두고. 그 다음 최근 판례. 계약 해지란 명칭을 썼지만 이게 계약 해지인지 공권력의 발동인 처분지는 딱 알 수 없고 어떻게 봐야 돼?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에서 앞에 주어가 뭐지? 산업단지. 그럼 바로 뭐 쳐? 이건 계약이야 처분이야? 그냥 바로 처분가. 자 그럼 미음은 리얼과 유사한 거야. 그럼 너가 보통 왜 아파트에 쓰레기 수거할 때 보통 대행업체 오지? 요 계약도 무슨 계약이다? 사법상 계약이다. 자 여러분 공공계약하면 뭐가 떠오르지? 공공계약도 무슨 계약이야? 사법상 계약. 여러분 그럼 사법상 계약이지만 그럼 특수한 조건, 부관 못 붙이니 붙일 수 있니? 붙일 수 있겠지. 따라서 사법상 계약이니까 계약의 특수 조건 부과할 수 있다. 금지되지 아니한다. X. 몇 번이고? 2번이가
자, 그 다음에 13번.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자, 1번. 요건 행정절차법에 새로 들어온 내용. 계획을 할 때는 형량을 하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주목. 그러면 재개발 조합이 잠깐만. 그러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그러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 소유자 동의는 무슨 요건? 절차 요건. 그럼 그 동의 등을 받아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이 인가는 인가야 설권적 행위야. 설권적 행위. 그리고 총회를 거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조합원들이 총회 결의를 다툰다. 문제 많이 봤지? 총회 결의를 다툰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다. 뭐 소송? 당사자 소송. 그리고 총회 결의를 거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습니다. 이때 인가는 뭐지? 요것의 효력을 도와주는 인가입니다. 인가입니다. 그럼 요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자체가 처분성을 가지게 돼. 독립된 처분.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때 시행계획은 인가를 통해 확정되면서 독립된 처분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밑줄 쳐봐요.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 자, 보지 말고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냐? 계획 변경 청구는 원칙은 재량이가 안 되지만 예외가 폐, 도, 문. 폐가 뭐였니? 자, 폐기물 처리사업 주제가 뭐였어? 계획 변경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예정된 다음 허가를 무의미하게 할 때 하나, 둘, 도시 계획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문화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요거 조심해. 그러니까 요거는 폐, 도, 문 중에 도와 관련돼. 3번 X. 4번 도시 설계는 처분성 있는 계획입니다. 자, 14번. 요것도 몇 년 동안 많이 나왔죠. 요거 한번 더 하자. 자, 잠깐만. A 대학교에서 총장 후보자 갑과 총장 후보자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 후보자 갑과 총장 후보자 을이 있는데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그중 갑과 을 중에서 갑을 제청합니다. 그럼 갑을 임명 제청하는 것은 을은 임명 제청이야 제외야? 제외야. 그럼 요거 자체가 처분성 없어 있어? 있다. 1처분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최종 임명은 누가 합니까? 최종 임명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지. 자, 임명하지. 요거는 2처분이야. 그럼 이때 임용에서 탈락된 을이 결국 둘 다 처분성이 있어. 다만 최종적인 처분은 장관의 제청이야 대통령 임명이야. 이걸 최종 처분이지. 그럼 소송하려면 요걸 해야 실익이다 그지. 두 번째, 그럼 대통령이 처분청이면 누가 피고가 되겠어? 소속 장관이니까 교육부 장관이고. 세 번째, 이유부기. 을이 비리가 있어. 그래서 탈락이 돼. 그러면 그 비리 알려줘야 돼. 부적격 사유 알려줘야 돼. 기억나죠? 근데 둘 다 훌륭해. 둘 다 훌륭한데 좀 더 훌륭해. 그럼 이럴 때는 이유부기 따로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더라. 곧 네 가지를 조심해. 따라서 14번에 옳지 않은 거 설명 다 했고 4번이지. 뭐가 단서입니까? 부적격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후보자들이야. 그럼 자세하게 밝힐 의무는 없죠. 15번 숫자가 장난쳐 봤습니다. 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의견 제출 며칠 이상? 10일. 청문 당사자는 며칠 전? 10일. 주재자는 7일. 공청회는 14일. 재개최는 7일. 정보공개 청구받으면 원칙 며칠? 10일. 연장 며칠? 10일. 그 다음에 제3자는 내 정보 공개하지 말아주시오. 며칠? 3일. 그러면 시가 관련 없는 거 몇 개고? 3개지. 어디? 뒤끝, 리을, 비읍. 요 3개죠. 16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때. 자, 나 좀 봐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보 공개에 대해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없어? 있다. 자신과 이해관계 있어야 돼? 이해관계 필요 없어? 없어도 돼. 따라서 그 사람이 권리 구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따질 필요가 없더란 것이 1번 O. 2번 O. 3번 신청과 다르게 공개한 건 전부 거부야? 일부 거부야? 일부 거부. O. 4번 편집하는 형태로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따라서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관리, 보유 관리로 볼 수 있죠. 4번이지. 자, 17번에 틀린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방자치단체가 자, 주목. 양벌 규정과 관계에서 이때는 뭘 봐야 돼? 지자체는 자치사무냐, 위임사무냐. 자, 보지 말고 그럼 이렇게 안 나오고 판례 물을 수 있지. 자치사무 물을 때 무슨 판례였지? 청소차. 왜? 우리 집 청소하는 건 자치사무니까. 반대로 위임사무 물을 때 뭐가 나왔지? 항만순찰. 그럼 항만은 왜? 국가시설이고 각 지자체 위임했으니까. 그죠? 기억하자. 그러면 자치사무니까 양벌 되죠. 그럼 기억 X. 니은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이지. 영장으로 시기 늦추었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죠. X. D끝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중에 몇 차? 1차. 자, 그 다음 X. 리얼 한 봐라. 여기서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밑줄 쳐봐요.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 갑이 해야 할 의무 영역은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 대해서 시정명령 발동해야 돼. 그런데 갑의 의무 영역이 아니야. 이건 갑이 할 일이 아니야. 근데 행정청이 갑에게 이걸 다 묶어서 원상 복구하시오하고 무슨 명령했어? 시정명령했어.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야. 이건 갑이 할 게 아닌데도 같이 묶어서 부과한 거야. 그럼 답 나왔지 않나? 그럼 그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O. 미음 O. 그래서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에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1번. 자, 국가배상법 5조에서는 입증이 2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노 하니까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 입증, 둘째 불가항력 입증. 그럼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 입증은 누가 해야 돼? 원고가. 불가항력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누가 해야 돼? 관리자인 피고가 해야 되겠지. 해서 1번 O. 자, 너 그 청운경찰 사건 알지? 자, 보지 말자. 일단 관계를 물으면 무슨 관계라고 할래?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운경찰. 일단 공포관계라고 하죠. 두 번째 문제. 그럼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운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다? OX. X.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하고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에서 범위가 똑같나 범위가 다르나? 뭐가 훨씬 더 크노? 국가배상법은 훨씬 범위가 큽니다. 그럼 결국 공법관계니까 국가배상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아니지만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서 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2번 O. 자, 3번 댓글 삭제 사건 알지? 해군 홈페이지. 요거 배상 책임 인정해서 부정했어. 부정했던 사건. 위법하다 볼 수는 없다 그랬지. 자, 4번.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 여러분, 선임 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
여기서 선임감독자는 누구를 말한다? 여기서 선임감독자는 누구를 말한다? 선임감독자는 사무 귀속자다. 그 사무가 귀속되는 귀속자를 의미하고, 그럼 국가가 A시에 위임한 보통 최종 귀속 국가니까 국가로 보통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 부담자는 학설이 뭐 있었니? 학설을 정리하면 세 가지 학설: 실질설, 누구? 실제 비용 부담하는 자. 형식설, 대외적으로 지출하거나 봉급 지불자. 병합설, 짬뽕, 합처. 그럼 현재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갑니까? 둘 다 인자니까 병합설을 취합니다. 그러면 형식적 비용 부담자도 비용 부담자가 아니야, 맞아? 맞다. 그래서 X입니다. (19번)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재결기가 며칠? 재결기가 며칠? 여러분 지금 기초 문제가 동령 이제 시험 다 된 입장입니다. 내년에 시험 치나? 재결 24년도 시험 대비반이구나. 예육해 하면 되겠네. 재결기가 며칠? 60일 연장 30일. 이때 재결 기간은 무슨 기간? 훈시 기간. 그럼 훈시 기간이니까 경과해도 효력 없어? 괜찮아? 괜찮다. X. 2번은 O가 X가. 자, 정본, 등본 차입니다. 재판 당사자는 정본, 제3자는 사이드는 등본. 그럼 이게 한번 봐. 그럼 행정청이 갑에게 처분합니다. 자, 그 처분이 누구에게? 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사람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정청을 상대로 심판 청구합니다. 그러면 청구인, 피청구인 이 둘이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갑은 처분의 상대방이지만 재판과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3자야. 3자가 돼. 그럼 갑에게 보내줄 때는 정본이야, 등본이야? 등본해야지. 그래서 1번. 자, 1번. 여기서 2번. 누구? 처분의 상대방에는 정본이 아니라 등본. 3번.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서를 작성한 때야, 재결서가 송달된 때야? 송달된 때. X. 자, 여러분 재결이나 판결이 있으면 원처분은 당연히 소멸된다. 뭐라고 하지? 원처분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형성령. 행정청을 구속한다. 뭐지? 기속령.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배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 뭐지? 집행령. 이렇게 형성력, 기속력, 집행력은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 중에서 어디에만 발사한다? 이런 형성력, 기속력, 집행력은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 중에서 어디에 발사한다? 인용 판결에 발사하고, 기각 판결은 그런 거 없어. 왜? 처분이 적법하대. 그럼 행정청은 자기는 인정받은 거야. 그럼 상대방은 진 거야. 울고 있어. 가서 토닥토닥. 니 울지 마라. 내가 좀 봐줄게. 내가 지금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 영업화가 취소 대신 니 한 달만 정지할게. 군 행정청 자기 마음이야. 그럼 얼마든지 자기가 한 처분 취소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이겨. 그 승자의 유예입니까? 그래서 인용 판결만 그렇고 기각 판결은 행정청 이겼잖아. 이런 거 없다는 뜻이야.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럼 얼마든지 처분 취소 바꿀 수 있어 없어? 있다. 5죠. 자, 20번에 1번. 요건 주제가 뭐였니? 사정 판결은
대체로 피고가 사정 판결해 주세요라고 뭐합니까? 신청을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서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하나 더. 집행정지도 대부분 신청하겠지만 원고가. 필요할 때는 법원이 직접 신청 없어도 직권을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건 보통 뭐가 나오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이건 어디로 나오노? 아,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할 때. 뭐고? 피고 경정. 조심하자. 잘못 지정할 때가 그렇고 승계 폐지는 직권 또는 신청이야. 요때는 신청만 돼. 그러면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성명권 행사를 통해 신청을 유도하지. 하나 더 있지. 소위 변경. 소송을 다른 소송 바꾸는 건 반드시 원고 뜻대로 가야 돼. 그럼 이건 신청 또는 직권이야, 신청이야? 신청만 됩니다. 소송 참가는요. 소송 참가는 저 참가하고 싶습니다. 신청 되겠지만 필요할 때는 직권으로 참가를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0번에 여기서 이때 1번 직권도 된다. 1번 X. 자, 2번, 3번, 4번은 다 주제가 형성력이야, 기속력이야? 기속력이야. 선생님 2번은 기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판례가 기판력과 기속력을 딱 구별합니까? 사실 혼용하고 있어요. 혼용하고 있어요. 다 기속력과 관련돼. 그럼 뭔데? 행정청을 구속하니까 같은 사유로 두 번 처분하면 안 돼. 반복 금지요. 반복된 처분 허용하는 경우 뭐 있니? 새로운 사유. 하나 또 오직 절차상 하자일 때. 이때 하나 더 새로운 사유 물을 때 조심하자. 잘 나오는 거. 기준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냐 후냐 그걸 잘 봐. 사실심 변론 종결 전이면 같은 사유야. 사실심 변론 종결 후면 새로운 사유로 봐. 알겠죠? 기준점. 하나 더 근거법이 개정됐어. 그럼 법이 개정된 것은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사유.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법에 따라 다시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거 조심하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21번. 무효 확인 소송에 관련해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 기간 제한이 없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무효인데 어느 소송 제기했나? 취소 소송 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 있지. 자, 2번은 주제가 뭐였지? 너 그 신고할 때 이거 기억납니까? 양수양도할 때 내가 그때 여러 개 다 모았지. 수호할 때. 모은 것 중에 마지막 하나가 LPG 그 사건 이야기할 때 의리 조폭 이야기했지. 이야기에서 저항할 수 없는 공포감을 줬어. 빼앗다시피 하고 이렇게 양수양도했어. 그리고 그 양수도 사실을 신고하고 수리받은 거야. 그러면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통해서 빼앗은 것은 민법상 저항할 수 없는 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야. 저항할 수 없는 강박이야. 그럼 이 자체가 무효가 돼. 그럼 갑이 자기 가게를 찾는 방법은 두 개의 소송이 있어. 첫 번째는 뭔데? 이쪽은 어느 소송? 각과 의뢰 문제니까 행정소송이야 민사야. 민사로 가도 되고 이쪽은 수리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항고 소송이야. 두 개의 소송이 다 가능해. 그럼 과거 입장은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무효 소송 안 됐어. 왜? 보충성. 그러나 지금은 무효 확인 소송은 보충성 필요 없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도 소송 못하게 할 수 있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알아서 하면 돼. 그래서 자 2번 그런 뜻이야. 3번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제도. 자, 요거 잠깐만 다시 해볼까? 소변경은 두 가지 있었지. 뭐 있었니? 소의 변경 속에 두 가지 뭐 있었니? 다시 하자. 종류의 변경이 있고 또 하나 요거 저번 주에 했지 않았니?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유 변경이 있어요. 처분이 재판 중에 처분이 달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예 다른 종류로 가는 거야. 이거는 항고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변경 되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처분이 있었어. 취소소송으로. 다만 무효 부작위 사는 좀 안 된다 보세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을 뭐로? 당사자 소송으로. 반대로 당사자 소송을 무엇으로? 항고소송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항고소송을 뭐로? 민사로. 이렇게 변경 다 안 돼요? 돼요? 된다. 그럼 문제에서 항고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은 허용되지만 민사소송으로의 소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판례다. OX. 아니, 할 수 있어. 다만 주관적 소송을 이른바 민중소송과 같이 객관, 이건 안 돼. 아예 구조가 틀려. 그럼 이거는 우리 어떻게 공부했었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유 변경은 취무당. 요거 한 적 있지? 취무당이 뭐였어?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당사자 소송은 이 제도가 있죠. 무당이 취했다. 그러나 어디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이 제도가 없다. 왜 없지? 변경될 처분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말이야.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도 처분 변경원의 소유 변경제도 있어 없어? 있다. 4번 무효 확인 소송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 법률 요건 분류설이 뭐지? 여러분, 법률 요건 분류설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입증 책임을 누가 해야 한다? 법률 요건 분류설은 입증 책임을 각자가 한다는 뜻이야. 각자가. 그게 법률 요건 분류설이야. 내가 수업할 때 누가 입증한다? 각자 그랬지. 그게 요건 분류설이야. 그럼 그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자, 뭐가 되겠어? 이때 세무서장이 납세자 갑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과세 처분하는데 이 사람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누가? 행정청이. 갑은 나는 납세 대상자가 아니다. 누가? 갑이. 필요한 건 자기가 해야 돼. 각자 해야 돼. 그게 요건 분류설. 과세 요건은 행정청이. 비과세 요건은 상대방이. 이 말이야. 그럼 이것이 무효 확인 소송도 그런가? 판례가 글쎄요 이거야. 판례가 무효 확인 소송은 각자 입증이 아니고 원고가 입증을 다 해라 보시오. 무슨 철? 원고 입증서를 차오시오. 그래서 4번입니다. X. 자, 그 다음에 22번에 행정행위에 하자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자, 보지 말고 서로 별개의 목적이지만 이런 승계인정인데 세 가지 외우고 시작하자. 뭐 있었니? 개별 지가와 과세. 둘째, 표준 지가와 수용 재결. 세 번째, 독립유공자 배제. 요건 독립유공자 배제 사건 승계 부정해서 인정했어. 인정했지. 그 다음에 자, 주목. 제가 잘 나오는 판례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나니? 세관, 출장, 소장. 5급 이상 직원의 사표 수리, 국정원. 기억나니? 주제가 뭐였니? 주체가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으면 무효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좀 바깥에서 볼 때는 세관, 출장, 소장도 관세청 공무원이니까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애매하게 본 거야. 애매하다? 그럼 뭐 하지 못하다? 명백하지 못하다 봤어. 그럼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로 같은 케이스. 거기 가장 잘 났던 케이스가 세관, 출장, 소장. 5급 이상 공무원 사직서 수리, 국정원. 기억하자. X. 그 다음에 3번. 중대 명백성은 중대성과 명백성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둘 다야. 둘 다 합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중대성이었나 명백성이었나? 하자의 중대성은 내용상 하자, 명백성은 형식상의 하자.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보통 문제가 된 것이 중대성이야 명백성이야? 이쪽이 문제야. 왜냐? 명백한 건 누구 시각에서 봐? 우리 시각에서. 일반인 시각에서. 그럼 일반인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애매할 때가 대부분이야. 웬만하면 다 명백하지 못해요. 그럼 명백하지 못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무효예요, 취소예요. 취소로 가. 그럼 그게 오히려 국민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지. 왜? 취소로 가게 되면 90일 지나면 노타치야. 뭐가 발생하나? 불가 증인 때문에 그래. 무효로 가는 게 우리한테 좋은데.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무효 범위가 줄어든다. 좀 확대하자. 그래서 나온 게 중대성만 갖추면 되고 명백성은 필요할 때만 보자. 명백성 보충설이야. 다만 그건 다수견이야 소수견이야? 소수견이지. 따라서 무효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4번 맞고 23번에 1번 가행정의 대표적인 뭐 있었지? 직위해제. 그지? 최종적이야 임시적이야. 그냥 그게 다지. 그런 점 이해는 나머지는 다 일반 처분과 똑같다는 뜻이야. 자, 2번 요 사건 알지? 감사원이 시장에게 직원 징계하시오 요구한 사건. 자, 보지 말고 주목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장 기억하자. 요거 다 시험 칠 때 테크닉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장 국민권익위원회 선관위 요 두 개 케이스는 국가기관끼리도 항고소송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세 번째에서 감사원의 시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서 따라가야 할 의무가 없다. 없으니까 징계 요구 자체는 항고소송 다툴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2번 X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과징금에서 1번 요건 행정기본법이죠. 2번 자 주목. 여기서 사업면허를 여러분 사업면허를 취소 또는 철회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정지하는 대신 거기에 대체해서 다시는 위반하지 못하게끔 뭐로 대체한다? 과징금으로. 우리 동네 하나밖에 없는 버스회사 알지? 사업면허를 철회하는 대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야 시민들이야. 시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데 일로 갈지 과징금 갈지는 의무예요 재량이야. 따라서 재량 영역이야. 그리고 실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끝에 징수해안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X. 자, 24번에 4번. 선생님, 왜? 과징금은 일부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의 위반 행위야, 여러 위반 행위야. 그건 하나의 위반 행위에 일부가 위법이라도 일부 취소는 안 된다. 전부 취소해야 된다. 그 말이고. 주목. 이 사건은 이미 여러 건의 위반 행위 A, B, C가 있어. A는 과징금 300, B는 과징금 200, C는 500. 그럼 따로따로 부과하는 그러니까 합쳐버린 것이야. 그냥 물리적으로. 합쳤는데 알고 봤더니 A가 죄가 없었어. 잘못이 없었어. 그럼 이건 전부 다 하나의 행위야. 여러 개 합친 거야. 합친 거니까 그만 빼주면 되잖아. 그럼 빼주면 되니까 이때는 일부 취소 못하는 할 수 있다 본 케이스. 그래서 요거는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여러 개 위반 행위를 묶어서 하나로 부과했어. 그 다음에 25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집행정지 결정이 즉시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주목. 자, 즉시 항고 시험에 물으면 아마 시험 문제는 거의 두 개 중에 하나나 요거 나올 거야.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과태료. 두 번째 항고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둘 다 불복하는 방법은 무슨 항고예요? 둘 다 불복하는 방법은 즉시항고예요. 그런데 물을 때는 보통 물을 때 그 뒤에 막아 장난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무슨 효력이 있다?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항상 요거가 장난치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조심하고. 그 다음에 2번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대상 안 되죠. 그럼 뭐야? 4번과 같은 구조네. 그럼 적견 신청 거부니까 정지 안 되지. 그럼 4번 X네. 3번은 주의하자. 자, 주목. 집행정지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 외워봐. 뭐 있었니? 여러분, 집행정지하기 위한 적극적 요건 첫째, 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적법한 소의 계속 상태에 산다. 셋째, 급하시, 긴급성. 그리고 네 번째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 행정심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야, 중단손해야. 중단손해인데 요 케이스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장 대표적 최근 판례. 해서 그렇게 봐주시고 4번 체크합니다. 자, 좀 쉬었다 가자.